부모 돈이 제 돈이지 무슨 갚을 게 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정말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면서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빌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던 그 아들이 말이죠. 태호야, 그게 무슨 말이냐? 옆에 앉은 남편 영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온화하던 남편이 이렇게 화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업이 대박 난 후 외제차에 해외여행까지 다니며 호화롭게 사는 태호. 하지만 저희가 빌려준 돈은 까맣게 잊어버렸죠.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냈더니 돌아온 건 이런 뻔뻔한 대답이었어요.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부모님 덕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투자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찌나 뻔뻔한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68이죠. 남편 영우와 함께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하며 살아왔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장 준비를 하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손이 얼어 터져도 발이 부어도 참았죠. 자식들 뒷바라지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거든요. 영호는 늘 묵묵히 제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어요. 과묵한 성격이지만 속정이 깊은 사람입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면 말없이 어깨를 주무려 주곤 했죠. 그런 남편과 함께 쌓아올린 게 바로 우리 가정이었습니다. 태호와 성호, 두 아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걸 시장 수입으로 감당해야 했거든요. 저희 부부는 새 옷 한 벌 사입지도 못하면서 아이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 했습니다. 밤마다 장부를 정리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 통장에 쌓여갔죠. 드디어 두 아들 다 장성해서 제 발로 서게 되었어요. 태호는 결혼도 하고 자기 사업도 시작했죠. 성호도 직장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고 있고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통장에 모인 돈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50년 가까이 악착같이 모은 돈이거든요. 한 푼 한 푼이 다 피땀 어린 돈이었죠. 영우와 마주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여행 한번 가보자. 맛있는 것도 먹어보자. 그런 소소한 꿈들이었어요. 시장 일도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삐걱거렸어요. 그래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봄날 영우와 함께 근처 산에 올라갔어요. 벚꽃이 만발한 길을 걸으며 손을 잡고 있으니 신혼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너무 바빠서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없었는데 말이죠. 영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 우리 시간이다. 고생 많이 했어.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길고 긴 여정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는 여행 책자도 펼쳐보고 가보고 싶은 곳들을 적어보기도 했어요. 제주도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만 살았던 저희에게는 모든 게 새로운 꿈이었죠.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저희 앞에 닥쳤거든요. 어느 날 저녁, 태호가 집에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평소와 다른 기색이 역력했어요. 눈빛이 간절했고 말투도 어딘가 조심스러웠거든요. 저희 부부와 마주 앉은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죠. 저는 혹시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 가슴이 덜컥했어요.
태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정말 좋은 사업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그동안 준비해온 일인데 확실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업 내용을 들어보니 나름 그럴듯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는 아이템이고 태호도 그 분야에 경험이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면 꼭 성공해서 몇 배로 보답하겠습니다. 태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듯한 말투였죠.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 돈은 저희 부부의 노후 자금이거든요.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간절히 부탁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영호도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영호가 입을 열었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태호가 말한 금액을 듣고는 저와 영호 모두 놀랐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거든요. 태호는 저희 표정을 읽었는지 더욱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께 이런 부탁드리기가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 밤, 저와 영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노후가 걱정되는 마음이 교차했거든요. 결국 저희는 태호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이니까, 그리고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태호의 열정과 확신을 보니 믿음이 갔어요. 다음 날 태호에게 연락했습니다. 태호야, 우리가 도와줄게. 대신 약속해라. 꼭 성공해서 우리 노후도 챙겨달라. 태호는 전화 너머로 기뻐하며 약속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꼭 성공해서 몇 배로 갚을게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때 마음이 착잡했어요.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아들에게 맡기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자식을 위한 일이니까 기꺼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태호의 사업은 정말 대박이 났어요.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눈에 띄게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태호가 종종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부모님 덕분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동안의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태호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검소하게 살던 아들이 갑자기 명품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외제차도 새로 샀다고 하고 아내 지연이와 함께 비싼 레스토랑을 자주 간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성호가 형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형이 요즘 너무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요.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집도 더 큰 곳으로 이사했대요. 성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죠. 저는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아들이 성공한 것은 좋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생활 수준이 변한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저희에게 빌린 돈에 대한 언급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태호 부부의 소셜미디어를 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럭셔리한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비싼 음식들, 명품 가방들로 가득했어요. 마치 원래부터 부자였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이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저희를 만나면 정중하게 인사하던 며느리가 어느새 거만해져 있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나서는 자랑만 늘어놓더라고요. 한 번은 태호네 집에 놀러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도 훨씬 고급스러운 곳으로 옮겼고 집 안 인테리어도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최신형이고
가구들도 비싸 보이는 것들 뿐이었어요. 아들이 정말 성공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저희가 빌려준 돈으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아들이 잘 되는 게 좋지만 부모에 대한 고마움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와 지연이는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어요. 유럽 여행, 동남아 여행, 일본 여행까지. 사진을 보낸다며 연락할 때마다 여행지에서 찍은 화려한 사진들이었죠. 저희 부부는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는데 말이에요. 성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형이 너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구나 싶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태호의 말투도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저희에게 정중하게 말하던 아들이 어느새 건방진 말투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성공했다고 우쭐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빌린 돈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만 자랑할 뿐이었어요. 마치 저희 돈 없이도 혼자 다 해낸 것처럼 말이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빌려준 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겠더라고요. 몇 달이 더 지났는데도 태우는 돈을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태호에게 연락을 했어요. 태호야, 시간 있을 때 집에 좀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제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나 봐요. 태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다음 주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와 영호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들이지만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호도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속으로 많이 상처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드디어 태호가 집에 왔어요. 예전과 달리 명품 옷을 입고 금목걸이까지 차고 나타났습니다. 모습부터 달라진 아들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어요. 저희 부부가 태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 과묵한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호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영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우리가 빌려준 돈 말이야. 영호가 말을 꺼내자 태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살짝 귀찮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태호야,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후 자금이 필요하단다. 내가 성공한 만큼 우리가 빌려준 돈도 좀 돌려줬으면 하는데.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태호의 반응은 저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어요. 뻔뻔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 돈 말씀이세요. 마치 사소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부모 돈이 제 돈이지 무슨 갚을 게 있어요. 태호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내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평생 온화하던 남편이 이렇게 환한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습니다. 태호야, 그게 무슨 말이냐?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해서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 태호는 더욱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부모님 덕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이미 투자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잘 살면 부모님도 좋으시잖아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정성껏 키운 아들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다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야,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잖니. 내가 분명히 갚겠다고 했어.
제가 간절히 말했지만 태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약속이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태호는 계속해서 자기 논리를 펼쳤어요. 제가 이렇게 성공해서 부모님 얼굴도 빛나시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돈은 또 벌면 되는 거고요.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태호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너무 욕심부린다는 식으로 말하고 가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태호가 돌아간 후 저와 영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평생 정성껏 키운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영호가 먼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평생 과묵했던 남편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태호의 뻔뻔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부모 돈이 제 돈이다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린 태호가 생각났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희 말도 잘 듣던 착한 아들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성호가 집에 왔어요. 저희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렸나 봅니다. 어머니, 혹시 형 때문에 속상하신 거예요? 성우의 세심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성우에게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성우는 듣는 내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형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제가 형한테 얘기해 볼게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돈인데 그럴 순 없죠. 성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둘째 아들이나마 이렇게 생각해주니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성우가 다시 왔을 때는 더욱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형이 제 말을 아예 듣지 않아요. 오히려 저보고 부모님 편만 든다고 화내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태호는 정말로 변했고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영호도 많이 상처받았어요. 평소에는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혼자 앉아서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더라고요. 가끔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영호에게 물었어요. 영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들이지만 이렇게 부모를 우롱할 수는 없었거든요.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더 고민했어요. 정말 아들을 상대로 그런 일을 해야 하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태호의 태도를 보면 절대 스스로 돌려줄 것 같지 않았어요. 성호도 저희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어머니, 형이 너무하세요. 부모님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저렇게 할 수는 없어요. 둘째 아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용기를 내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평생 법정 구경도 해본 적 없던 저희에게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친근하게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상냥한 목소리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태호에게 돈을 빌려준 것, 사업이 성공한 것, 그리고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한 것까지. 변호사 선생님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나요? 변호사 선생님이 물어보았어요. 다행히 저희는 꼼꼼한 성격이라 모든 것을 기록해둔 상태였습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 태호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심지어 통화 녹음까지 있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거든요. 다만 상대방이 아드님이라는 점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아들을 법정에 세워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태호에게 소장이 전달되었어요. 처음에는 태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나 봅니다. 성호를 통해 들은 바로는 설마 부모가 진짜 소송까지 하겠어 라고 말했다더라고요. 하지만 정식 소장을 받고 나서는 태도가 달라졌나 봅니다. 급하게 저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정말 저를 고소하신 거예요? 전화 너머 태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마 진짜로 법적 조치를 취할 줄은 몰랐나 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태호야,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랬다. 내가 약속을 지켰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태호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저를 법정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아들인데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아들이라고 해서 약속을 어겨도 되는 건 아니잖니.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태호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역시 끝까지 돈을 안 주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미 각오를 한 상태였어요.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 선생님이 꼼꼼히 증거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은행 계좌 이체 내역, 태호가 보낸 감사 문자들, 사업 성공 후의 생활 변화까지 모든 것이 명확히 드러났어요. 태호는 여전히 자신만만해했어요. 성호가 전해준 말로는 부모가 자식한테 준 돈을 어떻게 돌려달라고 하냐며 황당해한다더라고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지연이도 태호 편에 서서 저희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잘 사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런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저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아들이라고 해서 부모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드디어 재판날이 왔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태호도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저희 변호사가 차례대로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은행 이체 기록, 태호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태호 측 변호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라고 주장했어요. 처음부터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이었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태호가 보낸 문자들을 보면 분명히 빌린다, 갚겠다는 표현들이 가득했어요. 재판부가 태호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피고는 이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왜 문자에서는 갚겠다고 했습니까? 태호가 당황하며 더듬거렸어요. 그때는 그렇게 말한 거고. 변명이 궁색해 보였습니다. 법정에서도 여전히 뻔뻔한 모습을 보이니 더욱 화가 났어요. 판사님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증거를 종합해보면 이는 명백한 차용 관계입니다.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용이
이를 분명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아마 이때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따라서 법원은 피고 김태호가 원고들에게 차용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판사님의 최종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영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거든요. 태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지연이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저와 영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힘들고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옳았어. 영호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성호도 저희를 축하해 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형이 너무했거든요. 둘째 아들의 따뜻한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판결 후 태호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다 갚을 수는 없어서 분할로 갚겠다고 했죠. 그래도 법원 판결이 있으니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돈을 갚을 때마다 태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이미 아들로서의 마음은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성우가 중간에서 많이 애썼어요. 어머니, 형도 많이 반성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접었습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돈을 다 받고 나자 저희 부부의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어요. 그동안 걱정만 하며 지냈는데 이제야 마음 편히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미뤄왔던 여행이었어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생 시장에서만 살던 저희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바다를 보며 걸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제가 영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호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시간이야. 성우는 더욱 자주 안부를 물어왔어요. 태호가 멀어진 만큼 둘째 아들이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런 성우가 고마웠어요. 손주들에게도 용돈을 챙겨줄 수 있게 되었어요. 성우의 아이들이 놀러 오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었습니다.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태호와는 거의 연락이 끊어졌어요. 가끔 성우를 통해 안부를 듣기는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습니다. 아마 태호도 저희가 서먹할 것 같아서 피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영호가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가 옳은 일을 했어.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었던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진정한 노후를 즐기고 있어요. 때로는 온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취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경험하고 있어요. 가끔 태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옳은 길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태호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우가 어제도 전화했어요. 어머니, 건강 조심하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런 둘째 아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영호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가곤 해요. 시장 근처를 지나며 옛날 생각에 잠기기도 하죠.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보람된 시간들이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았어. 제가 영우에게 말하면 영우도 미소를 지으며 답해요. 앞으로도 잘 살자. 이제는 정말로 저희만의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남은 인생은 저희를 위해 살 거예요. 그게 저희가 받을 자격이 있는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